예, 며칠 전에 안타까운 소식이 서울시청역에서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가해 차량 운전자가 68세 고령자로 보거든요. 65세 이상이면 이제 고령 운전자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사고가 지금 뭐 그 사고 원인, 네, 그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조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급발진이냐 뭐냐 여러 가지. 서울 지뢰도 서울 사람이고 서울에서 시내버스도 운전했던 사람, 지금 현재도 버스를 운전. 경기도에서 촉탁직으로 운전기사로 버스기사를 하고 있는 분이고 운전미숙은 아닌 걸로 네. 이렇게 보아지고요. 이것이 급발진인지 여부는 이제 좀 더 이제 규명 국가소라든가 이런 데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네. 사실은 이번 주에는 저희가 보도를 안 하고 이제 제가 오늘 취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이번에 15명의 사상자를 낸 그 가해 차량 운전기사가 68세이다 보니까 네. 이 고령 운전자들에 대해서 조건부 변호를 도입을 해야 된다가 그다음에 이제 일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지자체가 지금 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연납제,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 확대돼야 되고 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들한테 어떤 지원책이 좀 강화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 경찰청이 전망한 걸 보게 되면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내년이면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20.6%가 될 거라고 이렇게 통계청 수치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20%가 넘어가면 이제 초고령 사회로 이제 진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다 보면 젊은 층은 줄고 그 고령자가 계속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면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들이 이제 계속 늘어날 거고, 그래서 내년에는 전체 그 운전자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47%가 될 것이고, 2035년이면 65%까지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65세 이상의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474만 7천 명으로 경찰청이 이제 집계를 했는데요. 5년 전인 2019년이 333만 7천 명이기 때문에 여기에 비해서 한 42%가 이제 증가를 했고, 연령대로 보면 65에서 69세가 246만 명, 이번에 사고를 냈던 분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0에서 74세가 129만 명, 75에서 79세가 65만 명, 그 80세 이상이 36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중요한 것은 서천군에는 과연 고령 운전자가 몇 명이나 되고 면허를 얼마나 반납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군청에 확인을 해봤는데, 군청이라든가 경찰 모두 그 고령 운전자를 수가 몇 명이고 한지를 집계를 내지 않다 보니까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2023년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자는 전체 고령 운전자의 2.4%, 아까 얘기한 474만 명의 2.4%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 운전면허를 왜 반납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이거에 대해서 도로교통안전공단이 2023년도에 한국노인종합복지관 협의회하고 함께 이제 고령자 교통안전 및 사고인식 설문조사를 했는데, 면허를 반납하지 않는, 기피하고 있는 그 이유 중에서 뭐냐면, 내가 차를 운전을 해야만, 가족이 이동을 해야만 시간 단축이라든가 이런 것들 포함해서 이동 편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반납을 안 한다. 그리고 내가 비록 나이는 먹었다 하더라도 안전운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대중교통 기다리다가 내가 급해서 저 와이프 병원 데리고 가고 애들 병원 데리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손자들 내가 그거 없어가지고 하다 보면 더 늦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차를 놓고
그 다음에 출근하려고 힘들죠. 대중교통 이 버스를 기다리거나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또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힘들어요. 근데 대중교통의 어떤 이용의 어떤 불편함 때문에 사실 그 기피를 하고 있는 거고 전체 고령 운전자의 2.4%만이 운전면허를 반납한 거에 불과하잖아요. 이게 갈수록 이제 고령 운전자들이 내는 사고들이 역주행이라든가 이번에 역주행 것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령자들이 내는 사고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의 자료에 보게 되면 2022년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가 34,652건이고 2005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올해 서천에서 고령 운전자가 사고를 낸 건들이 있는지를 확인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확인한 걸 보니까 1일날 오후 4시에 종천에 서천구 어메니티 복지마을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차와 부딪힌 분이 누구냐면 80대 노인이 몰던 사고를 낸 겁니다. 그러셨구나. 네. 그럼 이제 뭐 그 원인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인지 능력이랄까 이제 운전 미숙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지난달 19일날 4호 국도 4호선이 여기 지금 외곽도로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거 이용해서 오시지 않습니까? 대전에서부터 쭉 오시던 상부여 거기에서 이 사고를 낸 분이 또 노인 운전자입니다. 이 노인 운전자는 이제 직진 신호에서 이분은 이제 장항역을 가기 위해서 장항역 차선에 좌회전 차선에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비보 좌회전으로 이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좌회전을 하다가 양항 쪽에서 서천으로 직진하는 차하고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에는 지장 없지만 부상을 당했고요. 어찌됐건 이 노인 운전자로 인해서 사고를 낸 운전자는 이 차를 받은 뒤에 교통 신호기 제어기가 있잖아요. 네, 있어요. 그 도로변에 서 있는 인도에 서 있는 그걸 들이받아가지고 그래서 넘어가 있는 상태. 운전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충분히 안전운전이 가능하다 해가지고 하고 있지만 판단 능력이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인지 능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고는 갈수록 늘어난다라는 거. 내가 대책이 있나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령 운전자에 대한 면허 반납 제도가 2018년도에 부산에서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부산에서 시작한 것은 만 70세 이상 노인 중에서 본인이 이제 더 이상 운전하기 어렵다 하는 분들의 이제 면허를 받아서 반납한 분들한테 10만 원의 이제 보상비를 이제 지급하는 겁니다. 서천군도 2019년도에 서천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2023년도 6월 9일 날 조례 중 일부 내용을 개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서천은 부산보다 운전자 반납 연령을 좀 강화했습니다. 만 65세로 강화를 했고요. 면허를 반납한 노인한테는 최초 1회에 10만 원을 보상비로 이제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납한 분들이 몇 분인가를 봤더니 지난해 이제 면허 반납한 분들이 98명이었고 네. 올해는 이제 군이 이제 108명, 1,080만 원을 예상한다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하기 위한 걸로 정해놨었는데 7월 1일 현재 42명만이 이제 면허를 반납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한 노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나이가 많다라는 이유로 운전면허에 이제 조건부 면허를 줄 것이 아니라 적성검사라든가 수시 적성검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인지능력이라는 판단력이 도저히 운전해서 안 될 분들한테는 이제 면허를 내주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지 일률적으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은 이제 설령 외국에서 이제 조건부 변호를 주듯이 발급하듯이 야간에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못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주변 지역에서만 운전하게끔 한다든가 어떤 개인의 특성 신체 능력이라는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그 지역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하는 얘기들도 있고요. 아무튼 이제 서청군에서는 이렇게 면허 반납하시는 분한테는 10만 원을 주면서 이제 동시에 이제 고령 운전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고령 운전자 스티커를 지금 차 앞이나 뒤에다 이렇게 붙이게 하는 스티커를 만들어 지금 개론도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고령 운전자들을 상대로 해서 안전 수칙을 당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소개를 해보면 첫 번째 안전 및 장거리 운전 시 등비 안개 등 앞선호 운전 피하기. 네. 주행 시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보행자전을 살피기. 네. 복용 중인 약물이 운전에 영향을 끼쳤는지 의사 약사와 상의하기. 그렇죠. 운전 중 내부 소음 자제하기. 시야 확보는 철저하게. 네. 좌석을 높이고 큰 거울을 설치하세요. 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안전 수칙을 이렇게 이건 만들어서 고령뿐만 아니라 일반 운전자들이 다 지켜야 될 수칙 같니. 네네. 아무튼간 정말 안전운전은 뭐 나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지켜야 되는 안전운전의 소양은 쌓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자꾸 이렇게 서글퍼지게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한테 당신들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운전 그만하고 피해 좀 끼치지 마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그러니까 좀 접근하기 좀 조심스러운 그런 정책들은 너무 이렇게 급작스럽게 하지 말고 어르신들의 어떤 운전에 대한 적성 검사라든가 이런 걸 수시로 좀 하실 수 있도록 4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렇게 하고 있는 적성 검사를 몇 세 이상 노인들은 6개월에 한 번이라든지 네, 실제 경찰청이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당신은 좀 운전에 대해서 좀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면허를 뺏는다든지 이렇게라도 해서 강약 조절을 좀 하면서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봅니다.